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주요 조문 리마인드 또 이거가 꼬였어. 노동법 주요 조문 리마인드 두 번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유쾌하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우리 2차보다는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즉 1차의 방점이 꽉 찍혀 있는, 방점이 그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배경 화면 색깔이 좀 이뻐졌죠? 네,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가 쓰는 주 교재 임종률 교수님의 노동법 제20판 박영사에서 나왔죠? 참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즉 다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노동 관련 법령상의 조문들이 다르죠. 그렇죠? 즉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조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유쾌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카메라가 요 위에 있어가지고 모니터 위에 있어서 삿대질한 거 아닙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시선이 약간 이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째려보는 거 아니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11조 3항 그리고 시행령이죠. 7조의 2, 1항부터 4항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화면을 살짝 올려서 볼게요. 상시 5명 이상인지 산정 방법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산정사유 발생 전 1개월의 산정기간 동안, 산정기간은 산정사유 발생 전 1개월이구나. 1개월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개월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근로자의 연인원을 뭘로 나눈다고요? 가동일수로. 스타일러스 펜이라 막 글씨가 날아가지만 알아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연인원이라는 건 뭐냐면, 근로자의 연인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일, 2일, 3일, 4일, 5일 쭉쭉쭉쭉쭉 있어요. 1일날 나와서 근무하신 근로자가 5명, 2일날 나와서 근무하신 직원분이 4명, 3일날 나오신 분이 6명, 그 다음에 4일날 나오신 분이 7명, 5일날 나와서 일하신 분이 8명, 요거를 다 더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인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데, 가동일수라는 건 사업장이 실제로 문을 즉 영업을 한 그 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실제로 문을 연 날, 이게 가동일수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1개월이라는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연인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실제로 사업장이 문을 연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산정하게 됩니다.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면 너무 쉽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가로 2번. 근로자의 연인원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연인원, 파견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업장이 있는데 요렇게 이분이 파견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파견 근로자예요. 그럼 A라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견 근로자 제외합니다. 그리고 A라는 사업체가 있고 B라는 사업체가 있는데, B라는 사업체에서 요분이 이렇게 A라는 사업장 안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A 사업체가 B 사업체에게 어떤 일을 도급을 준 거예요. 그런데 도급을 받은 이 수급업체가 직원을 A라는 사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수급받은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내 도급 근로자죠. 그러면 파견 근로자와 사내 도급 근로자는 어떻게 해요? 제외합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는 제외하고 사내 도급 근로자도 제외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근로자 연인원에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해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연인원을 뽑아내는 데에서 제외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단 뭐가 제외돼요? 파견 근로자 제외에 사내 도급 근로자도 제외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 그 외국인 근로자는 연인원 산정하는데 제외할까? 카메라를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이상하죠. 자, 그날 나름대로 좀 뭐 유쾌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이해해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산정을 했어요. 요렇게 산정을 했는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우리 시행령에 보면 5명에 미달한 일수가 50% 미만이다. 5명에 미달한 일수를 가지고 봅니다. 5명에 미달한 일수가 50% 미만이면 5명 이상, 즉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 다음 5명에 미달한 일수가 50% 이상이다. 그러면 5명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연차 휴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하느냐? 연차 휴가는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어요. 이해해 주세요. 연차 휴가, 월차형 휴가. 1년 미만, 입사한 지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연차 휴가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 월차형 휴가는 제외하고 1년 동안에 80% 이상 출근했을 때 기본적으로 15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월차형 휴가를 제외한 그러한 연차 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요. 우리 지금 위에서 본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산정 사유 발생 전 1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1년이에요. 여기서 1년,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가 1년이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쪽 달도 5명 이상.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요 위에서. 그쵸? 그래서 근로자를 월 단위로 산정한 결과 요 달도 5명 이상이고 요쪽 달도 요 달도 5명 이상이고 그런데 요 세 번째 되는 달에 이게 5명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차 휴가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 휴가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지우겠습니다. 대법원 2023년 6월 15일 작년도 최근 판례죠.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 주휴일이니까 쉰 거잖아요. 그렇죠? 유급 주휴일이니까 쉬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아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가동일수, 사업장의 가동일수를 가지고 근로자 연인원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요 연인원에서 주휴일에 실제로 휴식을 취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 요 직원분은 이 연인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연인원에서 제외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들어도 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산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정 방법 예시. 개별노동법 실무라고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노무사님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실무를 하실 때 반드시 참조하셔야 되는 실무서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실무서 중에 하나입니다. 최용구 선생님 중앙경제에서 나왔죠. 최용구 선생님의 개별노동법 실무에서 5인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아닌지 산정하는 방법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발췌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아예 바꾸지 않았어요. 자,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3년 10월 15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정 기간이 1개월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거꾸로 가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초일 분산이 원칙하고 이렇게 거꾸로 가요. 그러면
10월 14일부터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산정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뭐 여기는 어렵지가 않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정 기간 동안 산정 기간이 아까 며칠이었죠?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이었어요? 9월 15일부터 산정 기간이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였잖아요. 자, 요 산정 기간 동안에 연인원 사용한 이렇게 가끔 눈 감는 것 같았고 산정 기간 동안 연인원이 106명이다. 연인원 106명. 그리고 사업장 가동 일수, 실제로 가동한 일수가 21이다. 그럼 106 나누기 21을 하면 4.8명이 돼요. 4.8명이니까 이거 5인 미만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렇게 가동 일수를 가지고 연인원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렇게 106 나누기 22명 했어요. 22일, 죄송합니다. 106명 나누기 22일 했더니 4.8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즉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나와서 일한 날수가 15일이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나와서, 직원분이 5명 미만으로 나와서 일한 일수가 7일이다. 15 더하기 7 하면 22일이잖아요. 22일을 다시 봤더니 5명 이상, 직원이 5분 이상이 나와서 일한 날수가 15일이고, 5명 미만으로, 직원분이 5분 미만으로 나와서 일하는 일수가 7일이다. 그러면 보세요. 5명 미만인 일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2일 중에 7일밖에 안 돼요. 50%가 되려면 11일이잖아요. 딱, 그쵸? 그런데 7일밖에 안 돼. 50% 미만이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를 5명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시행령이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돼 있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2번, 가로 2번까지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가로 3번을 봐야 돼요. 5명에 미달한 일수, 요게 중요합니다. 다른 날수 보는 게 아니에요. 5명에 미달한 수가 50% 미만이면 5명 이상이고, 50% 이상이면 5명 미만, 5명 이상, 5명 미만. 구분하는 건 5명에 미달한 일수가 50% 미만, 또는 5명에 미달한 일수예요. 미달한 일수가 50% 이상이면 5명 미만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6명 나누기 22를 해서 4.8명이 나왔더라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나와서 일하신 직원분이 5명 이상이 나와서 일한 날수가 15일이다. 그리고 5명 미만이 나와서 일한 일수가 7일이다. 뭘 봐요? 이거 보는 거 아니고 뭘 본다고? 이거 보는 겁니다. 5명 미만 나와서 일한 일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구나. 5인 이상 사업장,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이거죠. 왜냐하면 5명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 22일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니까 50% 미만이므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동법 주요 조문 리마인드 조금 빠르게 끝내려고 그랬어요. 지난번 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봐도 지루하셨을 수도 있어서 좀 빠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혀가 꼬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유쾌하게 설명이,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짤막짤막한 요런 노동법 주요 조문 리마인드 제가 지속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올려드릴 테니까 편안한 시간에 쉬시면서 가볍게 보시면서 노동법과 좀 더 유쾌하게 가까워지시는, 거봐 또 마지막이니까 혀가 꼬여 긴장해서, 노동법과 유쾌하게 가까워지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